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이제 뭐 여기 속도라고 써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이제 위치와 거리라고 보통 여러분 책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시고요. 그 뭐지? 미분 맨 끝에다 보면 속도, 가속도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거랑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포를 미리 하자면 뭐야 이거? 여기 위치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약간 매지가이 같은데. 매지가이 뭔지 아니? 아니면 그거 있죠, 무슨 생명 검사하는 거. 아, 미안해. 위치, 여기 속도, 여기 가속도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위치 미분하면 속도 되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된다, 그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적분이라고 써 있는데 이 답이 다 써 있어서 좀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적분이라는 건 당연히 부정적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속도 함수를 적분해서 위치 함수가 된다는 건 속도 함수의 부정적분이 위치 함수다, 그 얘기라고요. 적분은 부정적분도 있고 정적분도 있으니까. 그지? 그런데 요걸 부정적분하면 위치 함수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물론 적분 상수는 뭔가로 찾으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표는 요거다를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다시 보면 우리가 위치 함수라는 걸 속도에 대해서 미분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돼요. 그리고 이 속도라는 걸 적분하면 위치 함수가 된다라고 했는데 부정적분을 하면 위치 함수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적분을 해. 내가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할 거야. 그럼 그건 누가 될 거냐면 위치의 변화량이 돼요. 다시 우리 보통 위치를 x로 나타내고 속도를 v로 많이 나타낼 텐데 인테그랄 vt dt 얘는 누구랑 똑같다고? 그냥 xt랑 같은 거라고요. 아 물론 뒤에 c가 오긴 와야겠지만, 그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할 거라는 거야. a에서부터 b까지 vt dt 그러면 이거는 v의 부정적분에다가 위에 끝 넣고 아래 끝 넣고 뺄 거니까 얘는 뭐처럼 보여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XA랑 XB가 뭐냐면 T가 A일 때 위치, T가 B일 때 위치인 거야. 그러니까 A에서부터 B까지를 정적분을 하면 A에서의 위치와 B에서의 위치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얘는 정확히는 위치 변화량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위치 함수를 구하세요라는 문제는 여러분이 거의 볼 일이 없어요. 그건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책에서 속도 함수를 주고 여러분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그래서 3초일 때 위치 구하세요. 위치 몇 초에서 몇 초 사이 위치 변화량 구하세요. 주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부정적분하면 위치 함수가 되는 게 맞지만 우리는 속도를 정적분해서 위치 변화량이 된다 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고요. 실제로는 이거로 문제를 많이 풀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속도 함수를 정적분하면 위치 변화량이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요거를 조금 더 응용하면 이렇게도 생겼어요. 요 XA라는 걸 좌변으로 넘기잖아요. 그러면 XA에다가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VT dt 하면 얘가 누가 돼요? XB가 되거든요. 이것도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어려운 거 아니야, 인생 쓰지 마.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XA는 최초의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X는 그냥 위치 함수니까 A일 때 위치에다가 A에서부터 B까지의 위치 변화량을 더해서 B일 때 위치를 찾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A, B라고 표현해서 좀 그런데 최초 위치에다가 위치 변화량을 더해서 최종 위치를 찾을 거다, 그 얘기라고. 출발이 항상 0일 리가 없잖아요. 물론 0일 수도 있는데 뭐 여러분 보는 문제 중에 그런 거 있어요. 그 뭐 지상 10m 높이에서 공을 쏘아 올려. 뭐 3초 후에 위치를 찾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럼 출발이 0이 아니야. 출발이 10m라고요. 10m에서 쏘아 올려서 3초 후에 위치를 물어봤다는 건 0초에서 3초까지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건 이거로 구하는 거고, 최초 위치가 10m, 거기서 3초 동안 내 위치가 변화한 양을 더해야, 내가 아니지, 공이지. 공의 위치가 변화한 양을 더해야 3초 후에 공의 위치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듣고 보니까 당연한 소리잖아. 그걸 식으로 쓰니까 뭐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당연한 거야. 최초 위치에 위치 변화랑 더해서 최종 위치 구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다시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수직선에다가 그냥 제가 표시를 해보면 뭐 여기를 원점이라고 보고요. 내가 움직일 건데 이렇게 움직였다고 보자고요. 요때가 시각 A일 때고 요때를 시각 B일 때라고 보면 이렇게 표시하면 좀 이상하네. 이거 그때 우리 숫자 뭐였더라? 여기 뭐 2, 여기 4, 여기 6 여기가 시각 A일 때고요. 여기가 시각 B일 때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A에서부터 B까지 위치 얼만큼 변한 거예요? 시각 A, B 사이에 내 위치는 이만큼 변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움직였냐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A에서 B 사이에서의 위치 변화량은 그냥 최종 위치에서 최초 위치를 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 위치 변화량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후진했으면 음수 나올 테니까. 여기까지 갔다 온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오케이? 위치 변화량은 최종 위치 그 차이만 보는 건데 그건 그렇다 치고 내가 여기까지 갔다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갔다 왔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 내 칼로리를 소모한 거잖아. 그러면 내 위치는 여기서 여기까지 요만큼 변했지만 실제로 내가 움직인 거리는 이거보다 더 길잖아요. 갔다가 온 거잖아. 그럼 이 갔다 왔다는 실제 움직인 거리는 도대체 어떻게 카운팅을 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하면 내가 위치 변화량을 생각할 땐 사실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위치가 증가했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위치가 감소한 거잖아요. 줄어든 거니까. 그러니까 위치가 증가한 거랑 감소한 걸 퉁치다 보니까 결국 남은 게 2인 거야. 4 늘어났고 2가 줄어들어서 2가 남은 거거든. 그지? 그래서 내 위치 변화량은 2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움직인 거리는 어때요? 4 움직였고 2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6을 움직인 거지. 위치 변화량을 생각할 때랑 움직인 거리를 생각할 때 차이는 뭐냐면 위치 변화량은 증가도 하고 감소도 하는 거예요. 늘어나면 증가하는 거고 뒤로 가면 줄어드는 거야. 근데 움직이는 건 앞으로 움직이나 뒤로 움직이나 칼로리는 소모하는 건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후진하는 것도 양수로 카운팅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거리를 재는 건 똑같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위치 변화량은 이건 더할 거고 이건 빼는 거야. 그런데 움직인 거리는 얘도 더하는 거고 얘도 더하는 거야.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 속도 이야기할 때요. 얘는 속도가 양수, 얘는 속도가 음수. 양수를 정적분하는 거고 음수를 정적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적분 자체도 여기까지는 양수, 여기까지는 음수 이렇게 나올 텐데 움직인 거리는요. 후진하는 것도 내가 전진하는 것처럼 카운팅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미분할 때 이렇게 표 썼고 이 밑에 뭘 썼냐면 이거 썼죠. 속력.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워서 속력 만든다 그랬잖아. 그죠? 이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하면 전진하는 것도 플러스로 카운팅하는 거고 후진하는 것도 플러스로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다?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위치 변화량이 아니고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라고요. 책에서는 이제 거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움직인 거리, 실제 움직인 거리 이렇게 생겼거든요. 한꺼번에 보면 이런 얘기야. 속도에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할 거래. 마치 뭐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하는 거야. 뭐랑 똑같아? 야, 오늘 하루 종일 한 거야. 피적분 함수에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하는 거야. 뭐랑 똑같아? 아니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다고. 넓이. 속도 함수를 가지고 넓이를 구하면 그건 움직인 거리를 세는 거예요. 속도 함수를 가지고 정적분을 하면 위치 변화량이야. 속도 함수를 가지고 넓이를 구하면 움직인 거리야. 예를 들어서 속도 함수라고 나오기를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하면 이건 전진한 양이에요.
이건 후진한 양이야. 만약에 이거 둘이 똑같으면 내 위치 변화량은 빵인 거잖아. 정적분 값이 0이니까. 그런데 이건 전진했고 후진했으면 움직인 건 입장에서 보면 얘도 움직인 거고 얘도 움직인 거니까 다 카운팅을 해야죠. 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넓이 구하는 거와 똑같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공식으로 쓰게 될 녀석들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A에서부터 B까지 VT, DT. 이건 아까 뭐였냐면 A, B 사이의 위치 변화량이었어요. 그래서 쓰자면 XB에서 XA를 빼는 거고 이게 위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였고요. 최초의 시각을 0, 최후의 시간을 뭐라고 하지? 에이 그냥 이걸 해. 그래서 요거를 이용한 게 뭐였냐면 최종적인 위치를 찾는 방법은 뭐였다? 최초 위치에다가 그 시간 동안 위치 변화한 양을 더해서 최종적인 위치를 찾는 거다. 뭐 이거였고요. 또 하나 나오는 건 움직인 거리 찾는 건데 움직인 거리라는 건 최초 위치라는 게 없어요. 위치라는 건 좌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원점이 어딘가에 있고 내가 출발하는 위치가 어딘가에 있어. 아까처럼 10m 높이에서 공을 던진다고 보면 최초 위치는 10m예요. 최종 위치를 물어보면 최초 위치인 10m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되지 왜 말로 하고 있어. 여기 10m야. 여기서 공을 빵 쏘아 올렸다고 이렇게. 그러면 내 최초 위치가 10m야. 3초 후에 여기쯤에 와 있다고 보면 쏘아 올려서 3초에 여기쯤에 와 있다고 보면 3초 후에 저 공의 위치는 10m에다가 10m에서 요만큼 얼만큼 위치가 변화했는지를 더해서 최종 위치를 결정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움직인 거리는 내가 10m에서 출발했다는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야. 움직인 거리는 그냥 여기서 요만큼 움직였고 다시 여기서 요만큼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이 빨간색 선분의 길이 두 개를 더하면 그게 움직인 거리예요.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는 출발하는 순간이 0인 거야. 거기가 마치 원점인 것처럼 작동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 찾을 땐 얘는 그냥 뭐 0에서부터 A까지 절대값 VT, DT 그냥 이러고 끝난다고요. 최초 위치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넓이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그거 정도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페이지에 보시면 예제 문제 3개 붙어 있어요. 살펴보면 중간에 껴있는 건데 평균 속도, 뭐 평균 속력 이런 거는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했던 거라서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나? 평균 속도는 그 세 세트 다시 떠올려보면 이거였어요. 위치라는 말이랑 시각이라는 말이랑 그래서 속도라는 말이 하나의 세트였고요. 거리라는 말이랑 시간이라는 말이랑 속력이라는 게 또 하나의 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평균 속력을 물어봤으면 거리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실제로 움직였는지. 평균 속도를 물어보면 최초 위치와 최종 위치의 차이만 알면 돼요. 이해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내가 1시간 동안 1km를 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면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2km겠죠? 그럼 내 평균 속력은 2km인 거야. 1시간 동안 2km 움직였으니까. 내 평균 속도는 빵인 거예요. 졸라 억울하지만. 최초 위치랑 최종 위치가 똑같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물어봤는데 평균 속력을 생각하려면 실제로 움직인 거리가 얼마인지 계산을 좀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평균 속도는 금방 구할 수 있죠. 1에서 4까지 평균 속도를 구하세요니까 이건 4-1분의 x4에서 x1을 빼시면 돼요. 평균 변화율이랑 똑같다고요. 그죠? 그럼 평균 속력은 실제로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찾아야죠. 움직였는지를 찾으려면 얘가 언제 전진하고 얼만큼 전진하고 얼만큼 후진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말은 저 그래프를 그려서 이 위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제로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얘 그림을 그려보면 x 프라임, 그러니까 v를 찾아본다고요. 3t 제곱 마이너스 9t 더하기 6이고요. 인수분해 되죠? 3으로 묶으면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x라는 녀석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예요. 그죠? 이게 x 그래프거든요. 저 위치 함수 그래프. 그럼 1에서 4까지 움직인 거 찾으세요인데 1일 때 함수 값이 얼마냐면 이렇게 더러운 숫자를 넣어놨어. 예제 12, 24 15? 2분의 15? 요거 2분의 15고요. 2일 때는 7인가? 아닐 수도 있어요. 7이고요. 4일 때를 생각해보면 4는 너무 크잖아. 64 8, 9, 72 4, 6, 29 얼마야? 21? 이렇게 생겼나 봐요. 틀렸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위치가 1초일 때 위치가 2분의 15고요. 2초일 때 위치는 7이고요. 4초일 때 위치는 21이에요. 그러면 다시 1초일 때랑 4초일 때 내 위치의 변화량은 21이랑 2분의 15를 빼면 돼요. 이게 내 위치의 변화량이야. 그러니까 평균 속도를 찾을 땐 4-1분의 21 빼기 2분의 15 하시면 돼요. 이게 평균 속도예요. 그죠? 근데 평균 속력은 내가 얼마나 움직였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요만큼 내려갔잖아요. 얼마큼 움직인 거야? 2분의 1만큼 움직인 거야. 여기서 요만큼 움직였잖아. 얼마큼 움직인 거야? 14만큼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움직인 거리는 2분의 1 더하기 14예요. 오케이? 그냥 여기서 이걸 뺄 게 아니라 여기서 이걸 또 빼야 되고 여기서 이것도 빼야 되고 움직인 거리를 다 카운팅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평균 속력이 조금 더 빠르다고 나오긴 하겠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사실 뭐 하는 거냐면 0에서 출발해서 1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어요. 그랬다가 2초일 때 다시 운동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초에서 4초 사이에 평균 속도는 이렇게 구하면 되지만 평균 속력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거니까 더 많이 움직였다고. 위치 변화량보다. 그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확인을 좀 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밑에 예제 2개 있습니다. 2-1번, 2-2번. 2-1번 보시면 일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속도 VT가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0에서 4까지 변이 위치 변화량 위치 변화량하고 실제 운동거리,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얘기입니다. 0에서 4초까지 위치 변화량 얼마예요? 위치 변화량 어떻게 구해요? 위치 변화량 어떻게 구한다고? 정적분. 움직인 거리 어떻게 구한다고? 넓이. 오케이? 0에서 4초까지 위치 변화량 얼마예요? 빵! 속도함수 그래프잖아요. 0에서 4까지 정적분 하래요. 얘는 양수로 나오고 얘는 음수로 나오겠지. 넓이 똑같을 거잖아요. 위치 변화량 빵! 움직인 거리는 넓이 구하는 거잖아요. 이거 넓이 얼마야? 1이네. 이거 넓이도 1이잖아요. 움직인 거리 얼마예요? 2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대로 하자면 1초 뭐지? 말도 안 나와. 0에서 2초까지는 속도가 양수니까 전진하는 거고요. 2초에서 4초까지는 후진하는 거야. 근데 넓이를 보니까 전진한 양이랑 후진한 양이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위치 변화량은 0인데 실제로 움직인 건 1 갔다 1 왔으니까 2다 그 얘기라고요. 오케이? 밑에요. 얘도 10m야. 지상 10m 높이에서 똑바로 던진 돌의 높이 t초의 속도가 나와 있고요. 최종적으로 물어본 게 뭔지를 보면 지상으로부터의 높이, 움직인 거리예요.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는 최종 위치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죠. 수직선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놨다고 보면 지면에서부터 10m에서 출발한 거고
던지는 거잖아.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를 물어봤다는 건 위치를 물어보는 거라고. 몇 미터에 있니 그 얘기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쩔 거다. 3초가 지났을 때 위치야. 그럼 어쩐다고? 최초 위치에다가 0에서부터 3까지 위치 변화량을 더해서 넣을 거라고요. 오케이? 얘가 속도니까 0에서 3까지 위치 변화량을 더하면 되겠죠. 출발은 10, 거기서 위치 변화량을 더하시면 된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 높이 물어봤으니까 최종 위치를 물어보는데 이때는 t가 얼마일 때래?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야.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t는 얼마예요? 속도가 이거니까 0 됐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속도가 0일 때겠지. 에이! 그러니까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라는 건 t가 2일 때라는 말이랑 같은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 10에다가 0에서 2까지 vt dt 하시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의 높이가 되겠죠. 세 번째는 3초 동안 실제로 움직인 거리거든요. 그럼 얘는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최초 위치가 10인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요. 3초 동안이니까 당연히 0에서부터 3까지를 적분할 텐데 뭘 적분한다고요? 절대값 씌운 녀석을 적분할 거라고요. 후진하는 것도 양수로, 전진하는 것도 양수로 카운팅을 할 거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해야 움직인 거리가 나오는 거다. 이거 굳이 열심히 정적분 하지 마시고 그래프 그려서 넓이 구하는 거예요. 직선이잖아. 절대값 직선이니까요. 어, 4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지금 한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문제들이거든요. 문제 4개. 빨리 보세요. 시간 짧게 드릴 거예요. 1번부터 보면 지면에 정지해 있던 열기구가 수직 방향으로 출발한 후 t분 후일 때 속도가 저렇게 생겼대요. 지면에 정지해 있던 이니까 최초 위치는 0이란 이야기입니다. 그죠? 마지막에 물어본 게 열기구의 높이니까 결국 최종적인 위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최초 위치가 0이라는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어쨌든 35일 때 높이를 물어봤으니까 높이라는 건 움직인 거리가 아니야. 위치야 위치. 그죠? 최초 위치는 빵이고요. 35초일 때 위치 물어봤어요. 뭐 하란 이야기다? 정적분 하란 이야기다. 그냥 0에서 35까지 VT, DT 하세요.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럼 굳이 얘를 또 막 부정적분 해서 넣을 게 아니고 그래프 그려서 넓이 그냥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려보면 계속 X축 위에만 있을 테니까. 그치? 그래서 이건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2번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점 P의 속도가 그린 것 같대요. 출발 후 처음 방향을 바꿀 때부터 두 번째로 바꿀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물어보고 있는 건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니까 정적분하는 거야? 넓이 구하는 거야? 넓이 구하는 겁니다. 그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첫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부터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 그럼 그때 t를 찾으면 되겠다. 그죠?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가 언제예요? 여기죠. 여기. 그지? 여긴 전진, 여기는 후진. 그 다음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땐 여기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뭐다? 이렇게 생긴 도형의 넓이 구하세요. 그죠? 요거 1, 요거 2, 둘이 합치면 3. 그죠? 그래서 넓이는 3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쉽다. 그지? 3번. 일직선 위를 움직이는 P의 속도가 다음과 같대요. 이거 속도함수 그래프래요. 1번 C에서 D까지 움직인 거리야. 움직인 거리니까 뭐 보란 이야기다. 정적분 아니고 넓이 구하세요. 그 얘기다. 그죠? 그럼 C에서 D 사이에선 속도가 음수잖아요. 넓이 구해야 되니까 정적분해서 마이너스를 달아야 넓이가 되겠죠. 정적분 값 자체는 음수일 테니까. 그죠? 2번 A와 C에서 방향을 바꾸네요. 맞다고 틀리다고? 이건 틀렸죠. 속도니까
B에서 속도를 방향을 바꾸는 거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거니까요. B에서 정지 상태에 있네요. 속도가 0이니까 정지 상태에 있는 거 맞죠? 4번. 만약 0에서 B까지 정적분한 거랑 B에서 D까지 정적분한 거랑 둘이 더하면 빵이다. 그 얘기죠. 뭐 마이너스를 달았으니까 좌변으로 넘기면 0에서 B까지 적분한 거, B에서 D까지 적분한 거 둘이 더해서 0이면 이란 소리니까 뭔 소리예요? 다시 출발점에 도착했다는 이야기겠죠. 전진한 거, 후진한 거 똑같다는 이야기니까. 5번. 만약 VA랑 VC랑 반대래. 저 지금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방향이 반대고 절대값이 같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때 A와 C에서 최대 속력을 갖냐고 물어봤죠. 속력이라는 건 속도의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속도 함수에 절대값을 씌우면 이런 모양새겠죠? 근데 지금 뭐래? VA랑 VC랑 부호만 반대래. 이렇게 하면 둘이 같아지겠지. 그죠? VA랑 VC에서 A랑 C에서 최대 속력을 갖는 게 맞죠. 얘는 가장 빠르게 전진, 얘는 가장 빠르게 후진 하는 중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원점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7초 동안의 속도를 나타낸 겁니다.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예요. 1번. 출발하고 나서 멈춘 적이 있네요. 있다고 없다고. 1초 동안이나 멈췄다는데 그런 적이 없죠. 속도 함수잖아요. 여기 1초 동안 평평한 건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야. 속도의 변화율이 일정한 거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거예요. 가속도가 빵인 거야. 일정하다는 표현이 아니고 가속도가 빵이라고요. 안 변했으니까 속도가. 그죠? 그래서 1초 동안 멈춘 적은 없습니다. 점 P가 움직이는 동안 방향을 몇 번 바꿨냐예요. 처음으로 방향 바꾼 때가 언제예요? 2죠, 2. 여기서 방향 바꾼 거잖아. 전진했다가 후진, 여기도 후진했다가 전진. 그러니까 총 2번 방향을 바꿀 거고요. 3번. 4초 후에 출발점에 있네요. 위치에 대한 이야기죠. 출발점에 있냐는 건 위치 변화량이 0이냐고 물어보는 건데 0에서 4초까지의 위치 변화량, 즉 정적분의 값이 보시는 바와 같이 0이 될 거기 때문에 출발점에 있는 게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쉽죠? 5번.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넘어갔어. 다음 페이지야. X축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 있고요. 원점 출발해서 속도가 F랑 G라고 되어 있는데 서로 반대 방향에 있는 시각을 한번 구해보래요. 반대 방향에 있대요. 원점을 기준으로 반대 방향에 있다는 건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좌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점 기준으로 서로 반대되는 방향이 있다는 건 하나는 양수 또 하나는 음수란 이야기니까 위치가 반대에 있다 그 얘기라고. 속도 얘기 아니고 가속도 얘기 아니고 움직인 거리 얘기 아니고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T에서 시각 T에서 PQ의 위치가 하나는 원점보다 앞에 하나는 원점보다 뒤에. 그러니까 두 점의 위치의 부호가 반대다. 위치의 부호가 반대다. 오케이? 그럼 두 점의 위치를 찾으면 되겠네. 최초 위치는 둘 다 원점이기 때문에 0이고요. T초일 때 점 P의 위치는 위치 변화랑 생각하면 되죠. FTDT. 얘가 점 P의 위치죠. 사실은 위치 변화량이지만 최초 위치가 0이니까 그냥 이거 자체가 위치가 되겠죠. 점 Q의 위치는 뭐예요? 얘가 점 Q의 위치 되겠죠. 얘도 최초 위치가 0이기 때문에 0 더하기 뭐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뭐 굳이 필요가 없지. 근데 어쨌다고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라고 곱하면 0보다 작다고. 그죠? 똑같이 0에서 t라고 해서 정적분 합치시면 안 돼요. 적분은 더하기 빼기는 합칠 수 있는 거지 곱하기는 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따로 하거나 합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1번은 무슨 얘기야 그럼? FT랑 GT를 곱해서 0보다 작다는 건? 저건 무슨 얘기예요?
운동 방향이 반대란 이야기예요. 동그라미 1번. F랑 G랑 곱해서 음수라는 건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라는 이야기잖아. 근데 속도가 양수다, 음수다는 전진하냐 후진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1번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될 거냐면 점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각이 나올 거라고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속도가 양수, 음수니까. 나머지는 뭐 특별히 볼 게 없습니다. 어우, 치사해. 6번에 3개 들었어. 이건 6, 7, 8이지. 진짜. 이렇게 해놨어? 뭐 아무튼. 6번 X축 위로 움직이는 점 P 원점 출발해서 속도가 저렇게 하지 맙시다. 루트 T가 붙어 있어서요. 패스. 물론 이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시각은 알 수 있죠. 운동 방향 언제 바뀌어요? T가 4일 때 바뀌겠지. 그지? 예. 저거를 0에서 4까지 적분해야 이제 운동 거리인데 저거 적분하는 건 우리가 안 했으니까요.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2번 처음 30도 처음 30cm/s로 굴린 구슬이 매 초 2cm의 비율로 속도가 줄어든대요. 뭔 소리지? 매 초 2의 비율로 속도가 줄어든대. 뭐에 대한 힌트 준 거다? 가속도에 대한 힌트가 주어진 거죠. 가속도가 뭐래? 마이너스 2래. 아무튼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건 멈출 때까지 굴러간 거리예요. 얘는 정적 분할하는 거야? 넓이 구하라는 거야? 굴러간 거리니까 정적 분할하는 거야? 넓이 구하라는 거야? 넓이 구하라는 이야기지. 공식적으로는. 물론 어차피 전진하다가 멈추는 거라서 위치 변화량이나 넓이랑 똑같긴 해요. 계속 양수니까. 뭐 앞뒤로 왔다 갔다 해야 이게 막 달라질 텐데 그건 아니니까. 아무튼 넓이 구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이고요. 처음 속도 30, 이게 지금 넓이를 구한다는 건 속도 함수를 가지고 넓이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속도 함수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멈출 때까지의 t가 몇 초인지도 알아야죠. 그지? 그럼 속도 함수부터 생각해 보면 최초 속도가 30이야. 근데 그 뒤로 매 초 2씩 줄어든대요. 속도 함수 찾으면 어떻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VT는 30에다가 마이너스 2t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겠죠. 매 초 2씩 속도가 줄어드는 중이니까 1초 후면 속도가 28이야. 2초 후면 속도가 26이라고요. 3초 후면 속도가 24고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겠지. 그죠? 이게 속도고요. 멈출 때까지야. 멈출 때의 t는 얼마예요? 15겠지. 15일 때 속도가 빵이잖아요. 그럼 결국 얘는 뭐 하라는 이야기다? 0에서부터 15까지 30-2t dt 하라는 이야기다. 원래는 절대값인데 이거 뭐 시우나마나 의미 없죠. 원래 양수니까. 정적분 하는 거 아니고 그림 그리는 거야. 여기 30, 여기 15. 넓이 구하세요예요. 225 이렇게 생각했네요. 그죠? (3번) 원점 출발 속도 함수 나왔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대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대. 뭐 보란 이야기다? 뭐? 그치? 좀 더 정확히는 얘가 뭐다? 다시 돌아왔다며. 출발점으로. 위치 변화량이 빵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 그거 얘기하는 거라고요. 위치 변화량은 뭘로 찾는다고요? 정적분으로 찾는다고요. 도대체 0에서부터 몇 초까지 가야 6-3 이게 똑같이 t는 좀 별론가? 0에서 몇 x도 별론가? 뭘 해야 되냐? 아무거나 뭐 k 할까요? 0에서부터 k까지 정적분 했더니 0이 되더라. k 얼마니? 그거 물어보는 거지. 그죠? 정적분 하는 거 아니고 그림으로 찾는 거야. 얘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 6, 여기는 뭐냐? 2.
정적분의 값이 0이라는 건 얘랑 넓이 똑같다는 얘기죠. 얼마예요? 4지 4. 그래 둘이 넓이 똑같을 테니까. 그지? 그래서 4일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7번) 둘레의 길이가 20인 직사각형 위를 두 동점 PQ가 같은 지점을 출발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속력이 나왔어요. 속도가 나온 게 아니고. 아무튼 세 번째로 만나는 게 몇 초 후냐예요. 우린 계속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걸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얘는 수직선이 아니라 네모를 돌고 있어요. 게다가 속도도 아니고 속력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일직선이면 방향이 앞으로 뒤로밖에 없는데 얘는 지금 가면서 꺾이기 때문에 속도 가지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력으로 나온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건 쟤네 둘이 세 번째로 만난대. 어쩌지? 세 번째로 만났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세 번째 너무 많아. 첫 번째부터 해볼까요? P랑 Q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첫 번째로 만났대. 첫 번째로 만났다는 건 어떻게 찾을 수 있지? 그건 속력이잖아. 좀 더 정확히 둘이서 같은 점에서 출발해서 첫 번째로 만났다는 건 얘네 둘이 움직인 거리가 한 바퀴란 이야기예요. 얘가 움직인 거리, 얘가 움직인 거리 합쳐서 한 바퀴. 두 번째로 만나면 어디서 만나는지 몰라. 근데 둘이 움직인 걸 합치면 두 바퀴. 세 번째로 만난다며 어디서 만나는지 몰라. 둘이 움직인 거리의 합이 세 바퀴. 오케이? 세 번째로 만난대. 얘네 둘이 움직인 거리를 합쳤더니 둘레 3배. 오케이? 움직인 거리 어떻게 구한다고요?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운 게 속력이잖아. 그래서 이미 속력이 나와 있는 거라고요. 속력을 그냥 적분하면 되겠네 그럼. 그지? 0에서부터 K까지 T, DT. 점 P가 움직인 거리예요. 0에서부터 K까지 T 더하기 4 DT. 점 Q가 움직인 거리예요. 얘네 둘이 움직인 거리를 합쳤더니 얼마라고? 둘레 길이 23배라고. 저거 K 찾으세요. 이건 0에서 K, 0에서 K 둘이 똑같네요. 합치면 되겠다. 그죠? 애초에 속력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정적분 하시면 알아서 움직인 거리가 될 거예요. 미치 변화량이 아니고. 오케이? 밑에 건 고민해보세요. 지금. 안 푼다는 얘기 아니라 내가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약간 힌트는 이런 건데 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뭐 높이랑 반지름은 비례하겠죠 아마? 뭐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물어보고 있는 건 물의 양이 최대야. 물의 양이 최대라고 했는데 변하는 게 지금 수면의 상승 속도거든요. 그 높이에 대한 힌트가 주어진 거잖아, 그죠? 그럼 높이가 제일 높을 때가 물의 양도 제일 많을 때 아니겠어?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뭘 구하라는 이야기냐면 수면의 높이가 제일 높을 때가 얼마니를 물어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걸 굳이 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어차피 높이랑 반지름은 비례할 거니까. 보면 VT라고 되어 있어요. 수면의 상승 속도. 저게 결국 높이의 변화율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말한 것처럼 높이의 최대를 찾으면 그게 이제 물의 양 최대를 찾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는 높이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골치 아픈 거야. 그냥 뭐라고 보면 되냐면 공을 던진 거야. 공을 던져서 공의 속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높이가 얼마냐 그 얘기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우리 아까 전에 풀었던 거 물론 걔는 1차였고 얘는 2차지만 아무튼 그래서 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을 때라는 건 상승 속도가 0이 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0이 될 때 값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찾아보면 0하고 2하고 두 개 나오거든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잖아.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란 이야기예요. 이게 수면의 상승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라고.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상승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면의 높이가 내려가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0에서 2까지는 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다가 이 이후로는 수면의 높이가 낮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라고요. 속도가 양수고 음수니까. 그럼 결국 t가 2일 때가 수면이 제일 높이 있을 때다 그런 이야기고 그럼 실제로 이 넓이가 뭐다? 수면의 높이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라고? 이건 혓바닥이야. 정적분 하시면 안 돼요. 아니 뭐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혓바닥으로 구해야죠. 6분의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3이에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면 4라고 나오네요. 그죠? 수면의 높이가 4라고 x가 4라고 x가 4면 넓이는 얼마래요? 뭐야? 4, 3, 12파이? 아 그렇구나. 그죠? 넓이는 48파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부피는 3분의 1 48파이 4 그래서 64파이 뭐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쵸? 마지막 9번 문제 보시면 승부수 문제라고 요거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오늘 딱 해결하고 끝을 냅시다. 원점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다음과 같대요. 그래프 되게 간단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그림 그릴 겁니다. 그래서 0초에서 5초까지의 그림이고요. 요거 T라고 볼 거고 여기를 V라고 볼 거고 0에서 1까지는 4T래요.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4예요. 여기선 1이고요. 그 다음 1에서 3 사이에선 이렇게 생겼는데 1 집어넣으면 4 나오죠. 또 3 집어넣으면 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3이라고 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3 집어넣으면 0 나오고 5 집어넣으면 2 나오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죠? 여기가 5고 여기는 2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이게 속도함수 그래프네요. 뭐 다행히 계속해서 전진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걸 보시면 x가 0에서 3 사이 그랬는데 0에서 x까지 움직인 거리 x에서 x 더하기 2까지 움직인 거리 x 더하기 2에서 5까지 움직인 거리 이거 세 개 중에 제일 작은 게 누구냐예요. 만약에 0에서 3 사이 어딘가 x 있다고 그랬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x가 만약에 1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가 x인 거고 여기가 x 더하기 2인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넓이가 3개로 쪼개지겠죠.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이거 중에서 제일 작은 게 누구냐예요. 그죠? 근데 실제로 요 상황에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 얼마예요? 2예요. 2. 이 가운데 있는 삼각형 넓이 얼마예요? 4. 이거 넓이 얼마예요? 2예요. 그죠? 그러니까 x가 만약에 1이면 여기랑 여기랑 넓이가 똑같아요. 2라고. 그지? 그럼 x가 1보다 작으면 이렇게 옮겨간다는 이야기죠. 누가 제일 작아요? 여기가 제일 작죠. 아니, 똑같이 2였는데 얘는 좀 커졌고 얘는 작아졌으니까 얘는 뭐 워낙 크니까 할 말 없고요.
x가 1에서 조금 커지면 그럼 이제 여기 뒤에가 제일 작은 거지. 그죠? 얘는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1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작으냐 크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예 x가 0보다 조금 크면 당연히 제일 앞에가 작은 거고 x가 1까지 오면 이제는 얘네 둘이 넓이가 같아지고 x가 1보다 커지면 그때는 요 뒤에 있는 녀석의 넓이가 제일 작아질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혹시 중간에 같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 고민은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얘기야. 어떻게 잘 자르면 여기 지금 여기를 x 더하기 2라고 했을 때 요 부분 둘이 더한 거랑 얘랑 넓이가 같아지는 순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순간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것 중에 제일 작은 거 찾으세요인데 밑에 보면 다행히 물어보는 게 막 x가 1일 때랑 2일 때밖에 안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이 순간만 잘 좀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억번 f1이 2냐고 물어봤는데 아까 우리 했잖아요. 그죠? x가 1일 때 제일 작은 거 왼쪽도 2고 오른쪽도 2이기 때문에 f1이 2인 거 맞다. 그 다음 니은 F2에서 F1을 F가 뭔데? 최소인 게 누구냐인데 F2에서 F1을 뺐다고? 그럼 X가 2일 때 최소인 거랑 X가 1일 때 최소인 거 둘을 빼라는 건데 그럼 그게 1에서 2까지 이 넓이를 정적분한 거랑 똑같냐 그 얘기거든요. 1에서 2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정적분한 건데 이 넓이가 F2 빼기 F1이랑 같으냐예요. 이거 왜 저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림 너무 지저분해졌네. 다시 그리면 엄청 정성껏 그렸는데 요렇게 니은 같은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게 1일 땐 이렇게 생겼다가 1보다 커지면 그때는 F가 누구예요? 요 녀석이에요. 그죠? 여기가 F거든요. 요 넓이가 F거든요. 그러니까 1에서 2까지 VT, DT 자체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실제로 요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는 건데 이건 F가 여기 가운데 있는 녀석일 때나 저렇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그냥 이상한 소리야. 아이씨 뭐라 말도 못하겠네. 얘는 그냥 이거 넓이에요. 그럼 이거는 F2는 뭐냐면 X가 2일 때잖아요. X가 2면 2에서 4 이렇게 자른 다음에 넓이 물어보는 거야. 그럼 넓이를 얘하고 요거 둘이 더한 거 중에 누가 더 작은지를 보셔야 돼요. 누가 더 작냐? 구해. 구해? 안 구해. F2는 자, 요 빨간색으로 생긴 요거하고 요거 중에 더 작은 게 F2예요. F1은 우리 아까 찾았지만 2예요. 2는 누구냐면 이만한 넓이에요. 그럼 이거 둘 중에 그러니까 얘가 더 작다고 해도 이거 둘이 더한 거에서 얘를 빼라는 거야. 얘에서 이걸 빼라는 거야. 그게 이 노란색 부분의 넓이랑 똑같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뭔 개쌉소리야. 노란색 넓이 얼마나 큰데. 빼가지고 될 리가 어딨어. 택도 없는 소리지. 그냥 이상한 소리야. 말도 안 돼. 그냥 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 이거였겠지. 야 혹시 V가 F 아니겠니? 라고. 근데 그럴 리가 없다고요. 1에서 2 사이에 V가 그냥 F가 아니야.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거든. 가운데는 최소한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소리야. 그냥 이상한 소리. 디귿! 1에서 미분 가능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1에서 또 지웠네. 1에서 미분 가능한지는 1 왼쪽이랑 1 오른쪽에서 FT를 찾아보면 되죠. 다시 보면 참 나원 고작 이 그림을 3번이나 그리다니.
약간 꽃 같기도 하고요. 여기에 지금 t가 1 되거든요. t가 1보다 작으면 ft는 누구냐면 0에서부터 x까지 4t dt. 그러니까 이쪽이죠. t가 1보다 작으면 왼쪽. 이건 t가 1보다 작을 때고요. t가 1보다 크면 그때 누구예요? 오른쪽이에요. 이 오른쪽은 뭐야? x 더하기 2에서 5까지 t-3 dt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죠. 이거 왜 이렇게 써있니? 여기가 있어. t가 1보다 클 때. 그래서 1을 전후로 해서만 식을 찾으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위에 있는 건 그냥 적분해도 되고 아니면 넓이 구해봐도 되고 0에서부터 x까지인데 에이 그냥 하자. 2분의 t 제곱이니까 얘는 그냥 2분의 x제곱 이렇게 생각했죠? 0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적분상수는 빵이에요. 아이 적분상수가 뭔 상관이야. 정적분하고있는데 이렇게 생각했고요. 얘는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x에다가 5하고 x 더하기 2를 넣는 거거든요. 에이 왜 뒤에 x야? t지. 에이 왜 이러는 거야? 미쳤어? 이렇게 생겼다고요? 미안해. 썼니? 쓰지 말걸. 제가 약간 정신 나갔나 봐요. 집에 가고 싶었어. 1에서 연속이죠. 미분 가능하냐고 물어봐. 미분 가능하냐고 물어봤어. 1에서 연속이죠. 아니 왜냐면 요때 보면 이거 이야기했고 아니 실제로 1 집어넣어서 계산해봐도 여기다 1 넣은 거나 여기다 1 넣은 거나 같기 때문에 1에서 연속인 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지? 그 미분 가능하냐고 물어봤으니까 미분 개수가 같은지를 보면 되죠. 좌미 우미. 그럼 굳이 얘를 찾을 필요가 없지. 이걸 미분해서 1 대입하고 이걸 미분해서 1 대입하면 되잖아요. 얘 미분하면 뭐 돼요? 이거지 뭐. 1 대입하면 뭐예요? 4. 그럼 얘는 미분하면 뭐 되니? 뭐라고요? 이걸 미분해야지. 얘를 미분하려면 이거 통째로가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얘가 되게 문제잖아요. 뭐가 돼야 돼요? 이게 그냥 나왔으면 좋겠는데 얘가 들어가야 되고 얘가 하필이면 아래 끝에 들어있거든요. 별로야? 야 a에서 x까지 ft dt 미분하면 뭐 돼요? 얘를 미분하면 그냥 fx. 그럼 x에서부터 a까지 ft dt를 미분하면 뭐 되겠어요?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겠죠? 약간 이런 그런 거야. x 더하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얘는 뭐 돼요? 얘는 뭐 되겠어요? 이거 미분하면 뭐 된다고? 마이너스에 x 더하기 2에다가 3 뺀 거. 여기에 1 대입해서 아까 1 대입한 거랑 같은지 보면 되죠. 다르잖아. 미분 불가능. 그죠? 식을 찾고 있었네. 어차피 미분할 거였는데 미쳤나 봐요. 아무튼 그리하여 마지막 건 미분 불가능 이러고 끝나면 될 것 같고